자,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중계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여기가 제가 고른 픽들이거든요. 정확히는 뭐 박진감 넘치는 것도 있겠지만 관점이 왜 이렇게 꼽게 됐냐라고 한다면 13점 그룹에 가장 많이 랭크가 되어 있고, 리버풀하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탈락 가능성이 있는 팀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 높진 않지만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있긴 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놨고요. 이건 실시간 순위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골이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 일어날 건데, 저는 일단 지금 PSG, 뉴캐슬, 나폴리, 첼시, 그리고 맨시티, 갈라타사라이, 바르셀로나, 코펜하겐을 위주로 보고, 그리고 뭐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경기 중에서 사고가 나버렸거나 뭐 스코어가 이미 너무 뻔해, 그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에서 사고가 났다, 예를 들면 리버풀이 지고 있거나 토트넘이 지고 있다, 뭐 이러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관제탑 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로 보게 되는 경기는 첼시랑 나폴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나폴리가 지금 주전 기용 빈도가 되게 낮거든요.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내가 봤을 때 50% 조금 아래거나 조금 위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뭐 폴리타노, 그 다음에 라흐마니, 케빈 데브라이너, 아니면 앙귀사, 뭐 이런 선수들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첼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난 라운드 때 체력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더비라고 하기에는 뭐 나폴리의 일방적 현무 관계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지를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 져버렸다 보니까 좀 많이 체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좀 염두가 되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를 좀 퇴장이 상대가 나오게 되기도 했고, 경기가 일찍 터지게 되면서 좀 여유롭게 치르긴 했거든요. 실제로 감독이 경기 안에서 로테이션을 돌려버렸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첼시가 유리하긴 하나, 아무래도 원정길이다 보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첼시가 이길 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득실차 같은 경우도 첼시가 지금 보게 되면은 또 바르셀로나, 스포르팅, 맨시티보다는 앞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골만 넣고 이겨도 1점차 승리만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이번에 순위를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가 이제 승점이고요. 두 번째가 득실차, 다득점, 원정 다득점, 그리고 승리 횟수가 몇 번이냐, 그리고 원정 승리 횟수가 몇 번이냐, 이렇게 짜르륵 나와 있는데, 방금 말했던 거 원정 다득점까지는 웬만해선 잘 안 가고 보통 다득점에서 끝이 나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또 득실차랑 다득점이 동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시로는 바르셀로나랑 알레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정 다득점까지 보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첼시는 지금 보면은 득실차가 그래도 플러스 6 준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맨시티, 알레티,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다득점 승리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 아닌 이상 승리만 하면은 밀릴 가능성은 적고요. 바르셀로나 경기랑 맨시티 경기를 보게 되면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리랑 더용이 못 나온다고 들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코 고잘레스가 풀핏이 아닌 상태로 복귀를 한 상태고 벤치에 스타트를 하고요. 로드리가 이번 경기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볼란치 쪽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우려가 많이 주어지는 가운데 경기를 치러야 돼서, 그래서 첼시 못지않게 맞상대가 좀 만만한 편에 속하는 맨시티랑 바르셀로나지만, 심지어 둘 다 홈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경기들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PSG랑 뉴캐슬인데, PSG랑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맞대결인데 둘 다 13점. 근데 둘 다 득실차로 확보를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떠버리면 싹 다 날아가요. 둘 다 못 갑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다 보니까 갖고 오게 됐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PSG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기마랑이스가 이번에 급하게 소집이 됐다고는 하지만 부상을 안고 뛰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첼시나 뭐 바르셀로나, 맨시티 팬들은 여기 뉴캐슬하고 PSG 경기 매치업에서 무승부가 나오길 바라야 돼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무승부 나오면은 여기 챔피언스리그 8장 있을 거 아니에요, 직행. 이렇게 이 8장 중에서 두 자리가 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승점 몇 점을 많이 기록했든 뭐가 됐든 간에 상대평가라서 그냥 8등 안에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 두 팀이 빠지게 되면 8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야, PSG PK 나왔다. 잠깐만. VR 보거든요? 핸들인가요? 토트넘 골 넣었고요. 뉴캐슬의 마일리가 지금 바르콜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을 잘못 써가지고 핸들을 했거든요. 이거 PK 찍혀야 되긴 해. 토트넘 골 취소? PK 찍었어! 아이고. 야, 이거 게임 터졌다, 이거. 야, 지금 원정길에 핸드볼 나와가지고 시작 2분 30초 만에 PK 찍히면 큰일 났는데, 이거. 마일리가 마일리지를 줬는데, 진짜로. 빌바오 골 넣었어요. 나이스. 또 빌바오가 골을 넣어주고 승점을 뺏어줘야 또 첼시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고, 우리 13조 그룹 4팀 있잖아요. 몇 팀이야? 6팀인가? 다 같이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해. 걔네가 사고를 쳐줘야 돼. 스포르팅이 갑자기 올라오면 족버그기 때문에, 득실차가 또 스포르팅이 나쁘진 않아서 걔네 승점 3점 캐면 큰일 나거든요. 와! 닉포프 교양님 왔다. 와, 이거 막았네? 와, 씨. 코펜 골! 야, 잠깐만! 야, 바르샤 먹혔어요? 미쳤다. 야, 지금 코펜하겐 득점하고
PSG의 PK 그 덴벨레 실축하고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이거 내가 아까 사전 토크 때 말했던 것처럼 코펜하겐이 진짜 혹시 몰라 변수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골 넣은 선수가 08년생 스트라이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옵사이드 문제 없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없어. 라인 브레이킹을 완벽하게 파괴당해서 중거리 골로 먹혔어요. 와, 야 이거 개변수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더영하고 페드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리스크가 있긴 했는데 PSG 골! 비티냐 선제골로 나오면서 득실차 많이 쌓았고 승점 좋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러면 뉴캐슬 개조됐거든요. 이거 중거리 골이라서 골치가 될 이유가 없는 느낌인데 인정되겠죠? 이러면 살짝 식은땀 흐를 만한 클럽 맨시티, 바르셀로나, 첼시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모든 팀들 13점 그룹한테 가장 좋은 결과지는 계속 말하지만 PSG랑 뉴캐슬이 비겨야 하는데 근데 비티냐가 중거리골로 7분 만에 다시 한번 골문을 흔들면서 이러면은 뭐 뉴캐슬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캘 거라는 기대치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이고 맨시티 선제 득점을 올렸어요. 엘리 홀란. 야 이거 갈라타사라이가 사실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볼란치 라인업이 싹 다 전멸한 상태에서 갈라타사라이를 만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긴 했거든. 근데 맨시티 선제골 터지면 사실 난 질 생각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이런 맨시티 리그 페이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이제 맨시티가 바래야 되는 거 뭐가 있냐? 뉴캐슬이 동점골 넣어주고 그리고 첼시가 못 이기기만 하면은 웬만해서 플레이오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러면 맨시티 경기 끕니다.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리버풀 카라바가 틀겠습니다. 오 야 리버풀 골이다. 아 씨. 오케이 야 보내 줄 건 줘. 리버풀 끌게요. 꺼져 자 토트넘하고 팡푸 틀겠습니다. 핸들 PK다. PK 맞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옐로 나온다. 첼시 PK 나왔습니다. 루이스 제임스의 프리킥이 찼는데 야 이건 PK 맞긴 하다. 주앙제수스가 손 이렇게 내리면서 손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핸들이긴 해요. 너무 핸들이다. 클린하다. 찍었어 나이스. 좋아요. 운동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나 수고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첼시 아주 유리한 입지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자랑할 수 있긴 합니다. 6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첼시 실시간 6등. 네, 득실차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랑 갈라타사라이 쪽에서 다득점이 나오거나 뭐 알레티가 다득점을 해내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순위가 밀릴 일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흡이차 부상인데? 야 교체가 되겠다. 두웨이랑 바뀔 것 같아. PSG도 이성 퀄리티 진짜 좋다. 벤치에 두웨이가 있네. 야 오늘 첼시가 좀 조직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나폴리의 크로스 옵션을 제대로 억제를 못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방금도 더블팀을 상대 윙어한테 붙여놨으면은 디로렌초가 뒤로 들어가는 패스가 허용이 안 되게 확실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수싸움에서 좀 많이 이상한 경우가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저렇게 수비 전술을 짜가지고 더블팀을 붙여놨으면 뒤로 들어가는 패스가 애초 허용이 되면 안 되는데 방금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스가 허용이 돼가지고 완전 프리한 드리븐 크로스 찬스가 나왔었네. 야 근데 바르샤 너무 진짜 이상하리만큼 사건이 없는데? 아까 1대1 찬스 외에는 뭐 이게 없는데요?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왔다 갔다리 봐서 그런가? 바르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공이 애초에 바르샤의 진영이 아니라 지금 코펜하겐 쪽의 진영에서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어색하네? 나는 개인적으로 16강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 스킵을 할 수 있는 16강 직행에서 가장 유리한 팀은 나는 바르샤도 그 중에 하나로 꼽았었거든요. 상대가 너무 쉽기도 하고 홈에서 만나다 보니까 물론 더용하고 페드리가 빠진다곤 하지만 근데 너무 예상외의 부진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놀라운데? 네투 아유 진짜 1대1 저거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주앙 페드로가 그 세컨볼 나온 거 오버헤딩 처리한 건 어쩔 수가 없고 이게 1대1 찬스 마무리가 안 돼서 리스 제임스가 센터백으로 나온 이유를 보여줬거든요. 전방 압박에 쫄지 않고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롱킥을 통해서 우측면으로 쇄도하고 있는 네트로 바라본다. 이게 성립이 돼가지고 1대1 찬스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못 넣었네. 아이고 빌바오 골 넣었어요. 대바오 행님들 진짜 지난 라운드부터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레얼로다가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빠른 케어를 바라겠고요. 최근에 또 탈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 볼 처리 존나 안 되네. 큰일 났다. 제발 와 진짜 난리 났다. 이 새끼 골 개 잘 넣었네. 혼자 몇 명을 제낀 거야 지금 26번이. 내려가라. 진짜 마라도나인 줄 알았네. 혼자 한 4명 제꼈거든요. 바르셀로나 중거리 슈팅 골대 맞았어요. 홀리 쉣. 에릭 가르시아. 이거 들어갔으면 또 몰랐는데 저거 영웅되는 건데 진짜. 본인 골이에요? 나이스. 첼시 무승부 대 8등 지금. 이렇게 해서 순위가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첼시는 자력을 위해서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첼시가 무승부를 할 시에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스킵, 그러니까 즉 16강 직행 이거 따낼 가능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보황이다. 맨시티 잡아준 것도 진짜 보황이긴 했거든. 첼시 입장에서. 벤피카 골 넣었어요? 야 진짜 진다고? 야, 레알도 이거 못 이기면 지면 진짜 좆대긴 해요. 역전당하면 얘네 좆대요. 골. 근데 오늘 안 먹히는 게 이상한 경기 내용이었어. 진짜 너무 못하고 있었어 첼시. 진짜 끔찍했어요 오늘. 야 이거 원정 역전을 해야 되는데. 야 후프레아 호러쇼 그 이후로 이어진 스노우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폴리가 하프스페이스 개 털어먹고 크로스 올렸을 때 호일룬한테 완전 프리한 마무리 찬스. 와 진짜 개 털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못한다 첼시. 뭐야? 야 뉴캐슬 골 넣었다. 미친. 야 무승부 나왔어요? 잠시만. 하프라인에서 프리킥을 올려가지고 해봤는데 뉴캐슬이 헤더를 따고 그 다음에 안으로 헤더하고 있었던 윌록이 헤더 마무리로 넣어버렸네? 와 미쳤다. 와 씨. 잠깐만. 레알 PK라고요? 지금 홈에서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PK 먹히면 얘네도 큰일 나는데? 승점 15점이면 좀 위험하거든? 뭐야? 벤피카가 차네? 넣었다. 와, 야 잠깐만. 레알 홈에서 진다고? 레알 원정가 지고 있다고 지금 이거? 야 벤피카 골이요. 파벨레디스 득점 나왔습니다. 첼시도 좆되긴 했지만 이러면 뭐 레알 마드리드도 안심 못하긴 하거든? 나 레알이 이거 웬만해서 간다란 쪽이었거든? 득실차 좋고 승점 좋았으니까 벤피카 원정 할만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순위가 쫘르륵 내려가는데? 와 이거 무만케도 7, 8등 확정이야 진짜. 야 토트넘 골 넣었다. 와 씨네 간다. 올라갑니다 수덤. 아이고 왜 날 두고 가실이 없고 씨발 진짜. 잘 넣긴 했네. 혼자 가지마. 같이 가. 야 로메로가 잘 떨궈주긴 했네. 세트피스 잘 만들었다. 그리고 무한이가 주워 먹었네요. 와우 잘 만들긴 했네. 첼시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 지금 씨발 우주가 도와주는데 뭐하는 거야? 야 뉴캐슬 PSG 무승부에다가 바르샤 홈에서 지고 있고 레알 지고 있고 뭐 다 도와주는데 이 개새끼들이 뭐하냐고 진짜로. 아니 솔직히 상황은 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질이 빨로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다 만들어졌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지들이 좀만 더 잘하면 될 거를 그거 못해갖고. 심지어 원정 가서 PK도 우연히 나왔지. 핸들 그거 니네가 만든 거 아니고 상대가 실수한 거지.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는데 미친 새끼들 갑자기 씨발 그 우주의 그 점지를 거스르는 미친 버러우를 보여줘가지고 좆됐어요. 니가 가라 직행이야 진짜로. 이제 밥상 걷어쳤다니까 진심. 와 바르샤 골 넣었네. 씨발 야 얘들아 바르샤 골 넣었다고. 뭐하냐고 지금. 야 넣긴 했네. 그래도 어떡해. 와 잘 넣었다. 롱패스 한 번 더 뚫어버리고 야말이 마지막 패스 잘 줘가지고 레반도프스키가 태빈으로 넣었네요. 와 잘하긴 한다. 바르샤는 이제 16강 직행을 위해서 한 골이 필요하고 첼시는 2골이 필요합니다. 뉴캐슬하고 PSG는 각각 모두가 서로 한 골이 필요하고요. 5대 골 넣었다고? 아니 씨발. 아니 첼시야 진짜 무승부만큼도 몰라 이거. 이러면 원래는 이게 진짜 정배가 다 터진다고 생각해봤을 때 16점의 커트라인이 맞았거든요. 지금 오늘 역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14점의 커트라인이야 진짜. 보대 개미친 변수의 악마. 이거 얘네 왜 이래 진짜. 야 들어갔다. 와 바르샤 원더골. 라민 야말 미쳤다. 저게 들어갔네 저 거리에서. 아니 키퍼 개 잘 막다가 저거 하나. 와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다. 기분 개 족같겠다 저 키퍼는. 야 저 거리에서 라민 야말 굴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원더골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야 이러면 레알이 바르샤한테 따이는 거네 승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바르셀로나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첼시 무승부에도 풀업 스킵 못합니다. 역전해야 돼요 이러면. 주한페드로 나이스. 이게 반페르시 아니냐고 진짜. 미쳤다. 턴 돌고 중거리 왼발 빡 슛 골 그냥. 와. 그래 얘들아 경기로 족빨아도 상관없고 똥빨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씨발 그냥 어떻게든 이기고 올라가면 돼요 진짜로. 역전만 하면 돼 얘들아. 이거 바르샤 PK 나왔네. 이거 이러면은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나가리. 그러니까 변수로부터 완전 나가리. 끝났죠. 전반전에 패배로 마무리했던 13점 그룹이 지금 첼시하고 바르샤였는데 이러면은 뭐 바르셀로나 올라가겠네요. 맨시티 넘었네. 잘 넣었다. 와 하피냐. 잘했네. 너무 잘 찼다. 이거 못 막는다 이렇게 차면. 여러분 바르셀로나 끝! 올라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탈출한 것 같고 지금 좀 비상인 곳이 레알하고 첼시 그리고 뉴캐슬하고 PSG 모두 다. 여기가 좀 많이 비상이죠. 솔랑키 슛! 골! 야 토트넘 끝났다. 토트넘 확정. 아예 확정. 2점 차가 여기서 사실 따라잡힐 가능성이 많이 낮죠. 현실적으로 팡푸스 애초에 탈락 확정이라서 지금 뭐 전의를 상실한 상태일 거라 이건 의미가 없고 이제 팡푸스 경기 끄고 딴 걸로 넘기겠습니다. 바르샤랑 벤피카 레알 틀고요. 여기서 주앙페드로 어떻게 할래? 슈팅? 미쳤다! 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 올라가요. 레알 마드리드 좆됐죠? PSG 좆됐죠? 인테르 좆됐죠? 뉴캐슬 좆됐죠? 스포르팅 좆됐죠? 예.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랑 PSG, 뉴캐슬 이쪽에서 플레이오프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예, 아이고. 자, 지금 경기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폴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탈락입니다. 나폴리가 지더라도 예술적으로 운 좋게 지면은 어떻게 또 탈락을 면할 수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탈락이에요. 완전 탈락. 콘테 기분 개족같겠죠 아주. 예. 야, 턴오버 나온다고? 야, 잠깐만, 여기서 왜? 왜? 와, 좆될 뻔했다. 씨발, 루카쿠 개비치 창놈 새끼한테 씨발 개 뻔했다 이거 진짜. 와. 야, 루카쿠한테 골 쳐먹기가 탈락하면 말도 안 되는데. 야, 스포르팅 골 넣었어요? 얘 직행이다. 스포르팅 골 넣었으면 레알 마드리드 탈락에다가 지금 PSG랑 뉴캐슬 모두 다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게 풀업을 간다고? 와, 말도 안 되는데 레알이 떨어진다고 이거를 갑자기? 레알 좆됐는데 지금 진짜? 자, 뉴캐슬 파리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세상 많은 직행 티켓을 뿌려버립니다. 와, 이러면은 또 짜증나지거든요. 서로의 팬들. 이 두 팀이 다 직행을 못 간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반스가 그 골 찬스 넣었으면 진짜 경기 종료! 첼시가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고 16강 직행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걸 이기네 씨발. 와. 자, 여러분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벤피카 보시면 되거든요. 레알 벤피카 봐야 돼. 수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무 나오면 첼시 순위 내려갑니다. 바르샤도 내려가요. 지금 마지막 골 한 골이거든요. 한 골 넣으면은 레알 마드리드 직행 플러스 맨시티가 내려가요. 맨시티가 내려가. 맨시티가 지금 저기에 걸렸거든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무승부를 캐낼 시에는 맨시티가 풀업으로 떨어지고 바르셀로나부터 스포르팅까지 다 한 계단씩 내려가거든. 레알 마드리드 멤버가 워낙 좋아서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보게 되네요. 벤피카도 한 골을 넣어야 풀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서로가 한 골이 필요하거든요. 야, 라세시오 퇴장 나왔다. 와, 좆됐다. 야, 잠시만. 와,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야, 씨. 야, 이거 어떡해? 야, 너 상황 몰라? 야, 키퍼 상황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시간 왜 끌어? 너 병신이야? 이 새끼 뭐해, 투르빈? 아니, 야, 이거 지네 올라가는 줄 아나봐. 야, 이 병신아, 씨발, 니네 골 넣어야 돼. 벤피카 병신이야? 왜 그래? 호드리고 레드카드. 자, 9명의 레알 마드리드 10초에서 2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11대 9싸움이라서 마지막에 롱볼 붙여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호드리고 개빡쳤다. 아이고. 야, 벤피카 골 넣어야 돼. 니네 상황 모르는 것 같아. 니 넣어야 된다고, 이 병신들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상황 파악 안 했나? 무리뉴가 알려주는 것 같은데? 키퍼 올라왔다. 그래, 니네 이겨야 된다고. 한 골 넣어야 된다고. 벤피카. 이제 사실 레알은 갔거든요? 벤피카만 보면 되는데. 슛. 와! 트로빈! 와! 아니, 미친! 야, 이거 넣었다. 트로빈이 방금까지 시간 끌던 그 새끼가 갑자기 헤딩골을 넣었어요. 야, 벤피카 올라간다. 얘 프로 갔다. 미쳤다. 야, 말도 안 된다. 무버지. 와! 이 마지막 매치데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이 마지막의 주인공은 무버지였습니다. 이 무리뉴보다 더욱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그 마지막에 키퍼 대가리 이용해서 한 골 넣은 다음에 마르세유 광탈, 그리고 이제 벤피카 업. 마르세유가 이렇게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와, 미쳤다 그냥. 여러분,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대로 올라가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9등이잖아. 벤피카 24등이거든. 서로 매치업 가능해. 풀업에서 만날 수 있어. 50% 확률이에요. 25%인가? 어쨌든 대진에서 9등 10등, 그러니까 레알 인테르하고 그 다음에 보데글림트하고 벤피카 이렇게 이지선다씩 나오거든. 그래서 대진 잘 뽑으면 둘이 만날 수도 있어. 레알 마드리드와 벤피카 경기를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짜릿한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가 끝났는데요. 매치데이 8이죠. 오늘 경기에서 일단은 전 첼시 경기를 좀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후토크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첼시 경기를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불쾌했습니다. 첼시가 너무 못해가지고, 뭐 사실 결과지만 좋게 가져오면 끝나는 거라 너무 많은 막 경기 내용 같은 거 챙긴다거나 이런 것까지 바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폴리가 부상 결장자도 많고 또 전 경기에서 너무 많은 투혼을 불태웠기 때문에, 야, 이거 뭐 혹시 모른다,
이거 이길만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막상 까놓고 보니까 나폴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뒷공간 커버는 약간 좀 나폴리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되게 솔리드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는 양 풀백이 1대1 다 털리고 카이세도 커버 안 되고요. 경합 다 지고 진짜 끔찍함에 연속돼서 이거 언제 실점 먹혀도 이상하지 않다 싶어갖고 마침내 2골 쳐먹히고 날아갈 뻔하다가 갑자기 극적인 부활을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는 지금 1점 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확률상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6등이라는 지표 같은 경우는 꽤나 자랑스러운 결과지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족합니다 저는. 13점의 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쫄리긴 했는데 마침 알레티가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승점을 제대로 캐지 못한 게 또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거는 PSG랑 뉴캐슬의 경기를 내가 자세하게 뜯어보지 못해서 내용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야 잠깐 힐끔힐끔 봤던 걸로만 기준점으로 잡아서 말을 하자면 야 이거 진짜 뉴캐슬이 이길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오픈 찬스 같은 게 물론 뭐 PK를 덴벨레가 놓치긴 했지만 그걸 빼고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몰랐다. 뉴캐슬이 이길 법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와 아쉽게도 못 이겨서 그래서 뉴캐슬 빼고 PL 5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챔스 16강 직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무리뉴 저거 추가 시간에 그 골 넣는 거 있잖아요. 막판에 나 저거 알리송 헤더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쾌감 지린다. 이게 마지막까지 진짜 긴장감을 깨서 부여했던 게 뭐가 있냐면 투르빈이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봐서 쟤는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닌 이상 가슴 트래핑을 하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인지가 들어간 키퍼들은 저기서 공을 잡고 바로 롱킥을 때리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바로 공 배급을 하려고 그래. 어디론가라도 보급을 해야 이게 지금 빠르게 이뤄지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갑자기 시간을 쳐 끌길래 뭔 등신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와 근데 막판에 투르빈이 키가 또 마침 졸라 크니까 190 후반대잖아요. 190 후반대 키퍼가 헤딩골 넣어가지고 팀을 구했어. 와 씨. 근데 투르빈이 시간 끌어서 레드카드 유도한 게 고트라고 하기에는 그건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기행을 펼치냐에 따른 변수라서 투르빈이 만들었다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가 자멸한 거에 가깝고요. 솔직히 투르빈은 그때 약간 멍청했던 게 맞지. 아니 정보를 몰랐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러다가 이제 변수가 또 지가 만든 거니까 그게 맞긴 하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점 차 정도로는 진짜 위험할 뻔하긴 했죠. 왜냐면 득실차가 맨시티가 지난 경기 보데글림트한테 2점 차로 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많이 위험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승점 차이로 인해서 딱 턱걸이가 됐지. 이거 만약에 PSG랑 뉴캐슬 아니면 알레티 쪽에서 정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PSG가 이기는 게 솔직히 정배긴 하니까 그런 변수가 나왔다.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무라독했다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올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첼시는 리그 일정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두 경기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리그컵과 FA컵에 사소한 욕심을 내도 이제는 큰 타격이 없는 일정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첼시가 홈에서 아스날한테 리그컵에서 2대3으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됐지. 사실 사실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여정기를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행이 좀 유력해 보였는데 야 그래도 다행히도 땄어요. 이게 더 가능성이 적을 줄 알았는데 결국 해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고 리그 순위 좀 애매하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기억 만들고 그냥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는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번 프리미어리그가 챔피언스리그 몇 장을 갖고 올 거냐. 이렇게 되면 5장입니다. 왜냐면은 그 랭킹 따질 때 내가 알기로 리그 페이지의 순위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날 1등이죠. PL 1등, 3등, 4등, 6등, 8등이라서 너무 크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뉴캐슬마저도 12등이면 상위권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도 다음 시즌에도 유력하게 PL만큼은 한 장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다른 리그가 애매함. 라리가가 그나마 가져올 것 같긴 한데 비아레알에 박아서 또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거는 루카쿠가 가장 유력한 찬스로 못 넣었고요. 팀을 못 구했고 나락을 갔다. 새끼가 말이야 싸가지 없이 어디 씨발 은혜 비지랄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그 나폴리 골 넣었을 때 막 이랬거든요. 생각보다 그 현지 카메라가 일을 잘한 게 뭐 그 이 첼시랑 나폴리 매치업에서 일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루카쿠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표정 변화가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또 기분 좋기도 하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혼태 이 새끼 유럽 대항전 병신이다.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첼시에서도 유럽 대항전을 치를 때 솔직히 좀 별로 안 좋긴 했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만났던 바르샤가 셌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테르 그리고 뭐 나폴리 이렇게 연속된 지표들 그리고 또 토트넘에서도 유럽 대항전 성적이 결과적으로 안 좋긴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이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 이것들과는 인연이 참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이 얘기를 안 했네. 주앙 페드로가 진짜 오늘만큼은 호나우지뉴 그 흉내를 좀 낸 것 같아. 흉내는 낸 것 같아. 진짜 잘했어요. 본인 캐리의 비중이 높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좀 무리하는 형태의 플레이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경기 총대를 내가 매겠다. 어떻게든 내가 너네 올려 보내줄게. 이게 되게 강했는데, 근데 이게 오버페이스를 거듭하다 보면은 턴오버가 지속되고 다른 동료들이 그러면 더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결실이 이래버리면 이거는 본인이 무리를 한 것에 관한 책임을 딱 진 거야. 나 무리할게. 나 왜냐면 사고 칠 거거든. 사고 쳤잖아요. 2골 넣었잖아. 그리고 그중에서 첫 번째 골, 주패 첫 번째 골. 그러니까 팀의 두 번째 골이죠. 와, 난 주안 페드로가 왼발로 중거리를 그렇게 때릴 거라고 상상도 못한 게 애초에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중거리 슈팅의 구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주안 페드로에게 바랄 수 있는 점은 그런 화끈한 빠따르기 아니라 기술력에 좀 더 집중되는 평가가 많거든요. 장점을 설명할 때. 오히려 단점으로 그런 빠따들이 좀 언급이 되곤 했는데, 와, 근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버린 득점 기술이라서 또 경이로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겠네요.